안녕하세요. English Road 2023년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캡처와 촬영을 금지합니다. 저는 English Road를 대표하고 있는 샤라 이세별 원장입니다.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외국 생활을 했고요.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마치고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저는 유아부터 어른까지 쭉 영어 교육 쪽에 종사를 했는데요. 다들 이제 스튜디오 로드라고 하시면은 이제 디자인 로드와 잉글리시 로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2007년에 저는 대구 수성구 정상어학원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2013년도에 경기권에 왔습니다. 그래서 폴리어학원,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 오픽 강사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2020년도에 잉글리시 로드로 대치동 은마상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디자인 로드 같은 경우는 2015년 홍대에서 시작하여 서초, 대치까지 왔는데요. 디자인 로드는 바로 우리 유학 포트폴리오 준비하고 또 해외 취업, 또 그렇게 해서 홍대에서 시작했지만 지금 대치로 와서는 어린이 창의미술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자인 로드와 결혼을 해서 잉글리시 로드라는 이름으로 재탄생되어서 2020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많은 분들이 사실 잉글리시 로드를 찾아주시고 방문해 주시는데요. 그렇다면 잉글리시 로드를 어떤 학원으로 알고 계신가요? 사실 저희들은 잉글리시 로드라고 했을 때 재미있게 배우는 곳이고 또 굉장히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따뜻한 곳이고 라이팅을 전문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러 가지 카더라 통신들이 있더라고요. 인스타 팔로우 분들이 많이들 보시면서 제가 수업하는 영상을 보고 애기들만 있나?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제가 수업이 많기 때문에 도대체 언제 전화 연결이 되나요? 그 다음에 1대1은 무조건 원장님, 어렵고 숙제가 많다, 단기 합격, 자, 실장님이 전화 받으시면 끊어,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의 카더라 통신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대면 설명회를 이번에는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면 설명회를 진행해서 총 한 80분에서 한 100분 사이 정도 되는 분들을 직접 뵙고 만났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온라인하고 대면은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그런 어떻게 키워드가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생략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수많은 설명회들을 많이 접하셨겠지만 어떤 교재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진도를 나간다에 보통 중심이 많이 실린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보다 저는 더 중요한 거는 왜 영어를 해야 하고 제가 생각하는 교육관과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조금 더 중심을 둘까 합니다. 우선 어머님들 영어를 왜 시작을 할까요? 지금 왜 이렇게 달리고 있을까요? 저도 아이가 있습니다. 19년생 남자아이가 있는데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다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정말 이 아이가 영어로 자신의 생각을 정확히 말한다면 정말 그것으로 만족한다. 외국인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회사에 취직했을 때의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정말 멋진 발음으로 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빅3, 빅5를 가야 위너다. 지금 달려야 초등학교에 가서도 수학을 달린다. 영어 유치원에서 배운 것을 쭉 유지를 해야 된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저희가 특별한 이유 바로 이겁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이다라는 거죠. 아이임을 존중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 English Road의 표어예요.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길이 안 보일지라도 그 길을 한번 만들어 나가는 거죠. 어떻게요? 자신의 것으로 어떻게든 만들어서 나간다. 자, 그래서 나온 결론은 올해 우리 친구들이 1차 라이팅이 최고 득점도 나오고 전원이 거의 합격을 했습니다. 자, 저희 그런 특별한 잉글리시 로드는 어떤 것을 중요시 생각하며 어떻게 그런 라이팅과 다른 영역들을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우선은요, 책을 많이 읽고 내용 서머라이징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비유 하나를 한번 해볼게요. 콩나물을 삶을 때요.
꼭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콩나물을 삶을 때 비린내가 나지 않으려면은 다 익을 때까지 뚜껑을 절대 열어서는 안 됩니다. 그쵸? 다 익을 때까지 뚜껑을 열면 안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아이들한테 책을 읽으라고 하고 교육을 제공하고 계속 확인합니다. 뚜껑을 자꾸 열어본다는 거죠. 그쵸? 자, 그렇게 우리는 계속 아이들의 어떠한 아웃풋이 어느 기간 동안 있는지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하지만 영어에는 이건 언어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길게 보고 핵심을 잡지 않으면은 나중에 가서 큰 구멍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구멍이 나온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구멍이 나오는지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요, 지문을 읽었는데 정답이 계속 틀립니다. 혹은 지문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혹은 메인 아이디어와 인퍼런스 문제만 계속 틀립니다. 라이팅을 할 때, 스피킹을 할 때 아이디어가 없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자, 그럴 때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선생님, 단어책을 더 많이 사야 될 것 같아요. 문제를 더 많이 풀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조각조각 난 퍼즐을 하나의 그림으로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여기 브릭스 250의 한 지문을 여러분과 함께 볼까 해요. 자, 여기 지문을 보면요. 자, 두 종류의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친구는요, 아주 많은 문제를 풀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요, 브릭스 30부터 30, 40, 50 쭉 올라가가지고요, 이제 이 지문만 보면 바로 눈이 바로 이 comprehension checkup으로 자동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한 친구는 형광펜을 꺼내서 여기에 체크를 합니다. 뭘 체크합니까? What is not true? Not 동그라미. Biggest issue 동그라미. Youth representative. 딱 이렇게 해서 딱 체크를 합니다. Problem of raising money에서 problem 딱 체크를 하고 나서요.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가요. 좌측으로 가서 아이들이 자, 같은 단어를 한번 찾아보자 하고 찾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마지막 지문에 보시면은요. What is the problem of raising money? 라고 있습니다. Problem of raising money? Raising money? Problem? 보고 아이들이 찾아요. 자, 어떤 걸 찾습니까? Problem이 먼저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쫙 여기 problem 찾았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눈을 막 돌립니다. 돌렸는데 poor countries 보이네요. 자, 그래서 10명 중에 9명은 바로 찾았다. There are too many poor countries. 정답입니다. 라고 체크를 하죠. 근데 정답이 아니겠죠. 그러면 이제 엄마가 야, 너 이거 다시 풀어봐. 하면 아이는 자, 여기서 지문을 다시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단순하게 계속 이 4번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어요. 계속 쳐다보면서 뭐라고? B가 정답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눈을 위로 싹 올려볼까? A가 정답입니다. 근데 어떨결에 맞았습니다. 그럼 엄마는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너 한 번 더 꼼꼼하게 읽으면은 알잖아. 알면서 그런다 너. 우리 엄마의 마음은요, 아이를 믿고 싶어요. 우리 아이는 한 번 더 보면은 정답을 맞출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게 정답일까요? 자, we talked about some solutions to the problem. 맨 마지막 줄에 보면요. It takes a long time to raise a good amount of money.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아이들은 여기에 poor countries만 보고 정답을 맞췄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이걸 읽었나 싶어서 한번 물어봐요. 이게 무슨 내용이니? 하면은 이거는요. 각 나라의 아이들 그런 내용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만 볼게요. I went to different schools in Korea to talk to kids. I listened to their concerns. I also found out what was important to them. And today, I got to meet many representatives from other countries except Germany and Russia. 자, 여기까지 읽고요. 친구들한테 어느 나라 친구들을 만났대? 라고 하면은요. 100명이면 99명 정도는 저 알아요. Germany and Russia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정답일까요? 아니에요. Except Germany and Russia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except
까먹은 거죠. 자, 아까 두 종류 아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여기 문제부터 본 아이.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아이는 어떤 경우일까요? 정말 여기서부터 하나하나씩 읽는 아이입니다. 세워라, 내워라 경우. You and youth reporting for duty. Dear Diary. 세워라, 내워라 읽습니다. 세워라, 내워라 읽으면서 눈으로 알파벳 파닉스만 보고 내용은 말과 동시에 하늘로 퉁 던져버립니다. 엄마가 무슨 내용이야? 하면 빠르게 눈을 돌려가지고 여기서 보이는 단어를 이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다 읽었는데도 왜 틀리나? 라는 말이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럼 제가 이 말을 왜 하는 걸까요? 자, 너무 스킬만 앞세웠을 때에 나오는 그런 반응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전체 내용을 머리로 가슴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이들은요. 이게 뭔가 공식화가 되어 있어요. 이래 하면 이런 줄 알고 있어요. 하나가 딱 인식이 됐을 때 아직은 너무 어린 친구들입니다. 저는요 사실 초등학생 이하 전부 다 애기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오면은 Hello my babies 라고 하면은 I'm not a baby 라는 말을 맨날 하죠. 하지만 애기들입니다 어머님들. 자 근데요. 이 친구들이 아직은 단순한 사고방식인 아이들인데 처음에가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인식이 되느냐에 따라서 쭉 갑니다. 만약에 이렇게만 하는 거야 라고 인식이 되는 순간 내용 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체가 머릿속에 없으면은 리딩에서만 구멍이 생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라이팅에서도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그 구멍이 라이팅에 어떻게 드러나고 또 그렇다면 잉글리시로 듣는 라이팅을 어떻게 진행하는가? 자, 5세부터 이 모든 단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5세가 어떻게 이런 걸 다 쓰나요? 라고 하지만요. 자, 크게 말하자면은 5 paragraph지만요. 5세부터 5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줄, 두 줄이겠지만 5줄 목표입니다. 근데 그 5줄 안에 big picture가 있습니다. Hook. What do you think about reading books? Who is the character of the story? Setting of the story? Most memorable part? What did you learn? 이렇게 해서 짧게 키 포인트만 잡습니다. 자, 5세와 6세 1분기 노트 샘플이에요. 정말 별거 없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보시면은요. 나중에 후킹 센텐스가 들어가는 것과 트렌드 thesis,가 어떤 건지 지금 보여지실 거예요. Books are friends. Books are everywhere. Books are friends. 후크예요. Books are everywhere. Trend. Among all the books I've read. 이것이 나의 favorite입니다. 팔이 많이 아플 수 있어요. 선생님 팔이 아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주어졌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적어 놓지만은 후반 정도 되면 아이들이 외워서 쭉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가는 단계는요. 이제 기승전결을 연결을 해야 돼요. 어떻게 시작되었고 중간은 어떻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었다라고 해서 내가 처음 읽었던 기억을 머금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것까지 가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간 글밥이 조금씩 늘어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그 다음에는 전체를 다 아이들이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탑픽이 들어갑니다. 자, 사실 대면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는 이 안에 공개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잉글리시 로드는 탑픽 에세이를 쓰는지. 하지만 유튜브 상은 저희가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고요. 대면으로 저희가 설명을 할 때 사진 찍지 마세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는 공개 안 합니다 했더니 마치 어머님들이 수험생들처럼 엄청나게 필기를 해가시더라고요. 네, 우선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탑픽 에세이에서 저희가 하지 않는 형식이 있습니다. 뭐냐? 질문으로 무조건 들어가는 형식 혹은 탑픽을 반복하는 거. 첫 문단에 body 1, 2, 3 언급할 부분은 인트로에 또 언급하고 body 1, 2, 3 시작에 언급하고 마지막에 또 언급하는 거. 그쵸? 자, 왜 그러냐면요. 물론 그런 형식 패턴 좋습니다. 근데 왜 저희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하냐면요. 아이들의 상상력은 어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만큼 풍부하게 많아요. 엉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상상력이 많은데 억지로 그걸 억제시킨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하고 싶은 말이 무궁무진한데 그거를 계속 틀 안에만 넣으려고 하다 보면은 아이들은 그렇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body 1, 2, 3에서 쓰는 거를 여기에도 쓸 수 있어. 여기도 쓸 수 있어가 인식되는 순간 아이들은 더 이상 아이디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여기를 수학처럼 촥 넣어버리면 돼. 레고 피스가 맞는 것처럼 넣으면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단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단어도 어떤 단어를 쓰는지. 그 다음에 because 반복하는 거. 그 다음에 같은 심지어 문장도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and, but, because, 단순한 이유, fun, play, playground, tasty, yummy, cool, pretty, happy 사용 금지. 자, 그래서 뻔한 why do you like it? I like it because it's cool. I like it because it's yummy. 라고 끝나지 않게끔 갑니다. 그렇다면은요, 자, 스토리 넘어가기 전에. 자, 그러면 토픽에서요, 아이들이 더 아이디어를 끌어갈 수 있도록 각 body one 안에서 그 안에서 충분히 why question을 던집니다. 왜 그렇게 해? 그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그 다음에 너는 어떻게 원래 생각했었는데? 라고 계속 꼬리를 물어요. 그렇게 물다 보면은 내용이 풍부해지는 브레인스토밍의 결과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스토리. 엄청 특별합니다. 잉글리시로드 스토리는. 자, 왜냐면요. 이번에 7세 우리 친구들이 스토리와 토픽 고르는 그런 레벨 테스트가 있었죠. 근데 저희 원 아이들 중에 거의 한 80% 정도는 스토리를 선택했습니다. 스토리가 엄청 자신 있었거든요. 자, 근데 이 스토리가요. 주제를 보시면은요. 일단 저희 7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초등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벨 테스트에 나왔던 주제들이에요. 근데 이 주제들을 제가 뻔한 것들끼리 한번 뭉쳐봤어요. 그랬더니 마술 시리즈, 그 다음에 얼성과 길을 잃어버리는 거, 그 다음에 동물이 내가 되는 거, 그 다음에 만나는 거. 그쵸? 그 동물이 말도 안 되는 것, 그 다음에 말이 되는 것. 자, 그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는 거, 유명한 사람이든 친구든 누구든. 자, 그렇게 해서 마법 시리즈와 이렇게 마술, 그 다음에 실존 인물이 아닌 거 동물,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1부터 5까지 저는 이것도 기승전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패러그래프를 다 나눕니다. 어떻게, 왜냐면은요, 아이들한테 여자친구들은요, 마음껏 스토리를 써봐 하면은 마이리틀 포니 등장인물 쫙 나열하고요. 남자친구들한테 써봐라 하면 포켓몬 세상이 됩니다. 그렇죠. 상황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떤 이야기가 재미가 있으려면요. 뭔가, 어떡하지? 하고 나서 해결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자친구들은 세계의 평화가 있습니다. 저는 나쁜 사람 싫어요. 저는 다 친구가 될 거예요. 자, 반면에 우리 아들 엄마, 그쵸? 저는 아들 엄마입니다. 자, 아들은 단순해요. 다 죽여버립니다. 네, 끝나요 그냥.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시작을 해서 세 번째 문단 정도에서는 어떤 클라이맥스를 갖다가 내려오는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대면에서는 사실 영어로 다 보여드렸으나 저희가 지금 한국말로 다 바꿔서 간략하게만 보여드리는데요. 저희 잉글리시 로드에서 라이팅에 있는 표현들은 네이버 사전에 나오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울부짖는 바람 소리에서 잠을 깼다. 창밖을 힐끗 보았는데 천둥의 소리 울음 같은 거죠. 사자의 울음 같았다. 두려움이 온 공기를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고개를 들어보니 뭔가 저기에서 다가서는 것이 보였는데 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전부 네이버 사전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만 착착착착 모아서 아이들한테 스토리를 조금 더 생동감 있게 간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각 연령별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이 부분 갈게요. 자, 5세는 지금 현재 한 반입니다. 딱 한 반 오픈이 되었는데요. 오픈될 예정인데요. 추가 오픈 개설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 우선은 애플 졸업, 그 다음에 게이트 예정자 반입니다. 알파벳은 안다는 조건 하에 아이들이 지금 CBC도 어느 정도는 배웠다는 전제 조건 하에 sight words하고 간단한 리딩과 파닉스를 다지면서 파닉스가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딩 책 아주 간단한 걸로 들어가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리딩 책 안에서 충분히 아이들이 발화할 수 있는 기다림. 그동안 시험으로 많이 지친 우리 4세 아가들
이제 5살이 되었지만은 아가라는 전제하에 조금씩 문장 쓰기 연습을 하는 5세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Phonics Monsters 사용하고요. 3과 4가 있습니다. 그래서 3과 4가 있는데 여기서 Phonics Monsters 3, 4는 CVC가 거의 끝나는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Step into Reading을 각 연령에서 사용하는데요.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집에서 하기 정말 아이들이 싫어할 거예요. 재미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얇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얇은 책을 아이들이 끝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성취감, 이 안에서 그 다음에 내가 paragraph 문장을 한번 써보는 것,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6세 프랩이라고도 하고요. advance라고도 합니다. 한 반 있습니다. 1.5에서 시작해서 2.8 완성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여기에서 브릭스 150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에 많은 어머님들이 뭐라고요? 150이요? 라고 했는데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정해진 것 없습니다. 네,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브릭스를 저는 사실 교체할 예정입니다, 지금. 왜냐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브릭스를 단계별로 하다가는 아이들이 꾀가 점점 늘어가지고 자동으로 문제가 다 맞아요. 대충 같은 그림 찾기로 문제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에바무어 계열로 조금 더 그 문제 맞추는 거에 조금 더 포커스된 책으로 지금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브릭스의 단계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대략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한 80에서 120 사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브릭스 기준입니다. 하지만 브릭스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writing은 sentence에서 나중에는 paragraph까지 완성이 될 거고요. science가 같이 들어갑니다. 자, science가 들어가는 이유는요. 아이들이 배경 지식이 없으면은 나중에 writing이든 아니면 speaking에서든 나올 거리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막판에 돼가지고 선생님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해야 돼요 하는데 아이들은 멍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이언스가 들어가고요. 자, 사이언스에는 바로 데일리 사이언스가 들어가는데 책 자체는 굉장히 단순해요. 하지만 짧은 호흡으로 하나에서 시작되지만 선생님은 이만큼 파생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브릭스 150은 아니라는 거.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브릭스 80에서 120 사이지만 브릭스가 아닌 다른 라인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6세 라이팅 반. 6세 라이팅 반 같은 경우도 주 2회지만 한 번은 내가 이제 summarizing 할 거를 가지고 아이들이 선생님과 충분히 읽고 모르는 단어와 그런 것을 다 다집니다. 다지고 저와 함께 힘든 작업을 라이팅은 아이들이 별로 처음엔 유쾌하게 시작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작업은 이제 저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Step into Reading에서 시작해서 점차 Data Grade 같은 챕터북으로 자연스럽게 입문해 주는 거죠. 일단 글밥도 많아지고 두꺼워지고 Data Grade는 그나마 컬러가 있지만 매직 트리를 가는 순간 누런 종이에 별로 유쾌하지 않는 아이들이 봤을 때 이거 싫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이걸 읽고 있더라. 그렇게 네, 저희가 입문을 시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도서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머님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요. 상세, 시간표, 가격, 도서 리스트는 PDF 파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여기서 시작하여 저 기준으로 간다. 라고 대략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세 프랩반입니다. 자, 리딩 스킬 마찬가지로 여기에 브릭스 서브젝트 링크나 이런 부분들이 제외가 되고 다른 리딩 교재를 찾았습니다. 자, vocabulary workshop은 purple에서 시작해서 9월까지는 모든 진료를 완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이언스는 closer look와 브릭스 non-fiction, 모든 non-fiction과 closer look에 있는 것을 다 뜯어가지고 저희가 항목별로 나눴습니다. 그 항목별로 나눈 것을 수업 시간에 진행하고요. 9월까지 모든 준비가 다 끝나면 프랩반 자체 내에서 리딩, vocab, grammar 다 모의 테스트가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지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은 그 반 안에서 전부 다 인터뷰 스피킹 클래스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11월까지 아이들이 시험을 칠 때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7세 라이팅 반이 있습니다. 라이팅만 중심적으로 하지만 초반에는 summarizing에서 시작을 하여 같이 to픽과 creative로 쭉 가고요. 7세 라이팅 반도 마찬가지로 10월 정도부터는 기출 주제들로 쭉 모의를 진행을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딩 파트에 있는 이 브릭스와 리딩 스킬은 교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초등 프로그램입니다. 초등에는 IL반과 IM반이 있습니다. 정규반인 IL과 IM반은 중간 입학하는 레벨 테스트의 색깔이 없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영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전면 브릭스를 바꾸기로 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grammar, punctuation이나 이런 거는 다 들어가지만 한 가지 특징을 보시면 프로젝트 수업이 들어갑니다. 자, IM반은 영유 졸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유든 인류든 상관없이요. IL은 2점대 책, IM은 3점대 책이 소화 가능하다라고 하시면은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theme 클래스가 있는데요. 어떻게 그럼 이 theme 클래스가 진행되는지 저희가 잠깐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Instead of going thankful, since you're thankful, you feel it in your heart, right? So, for example, I am thankful for my mom because she always cooks delicious food for me. Delicious food for me. Right? You don't necessarily have to use the gesture for the food, but I would recommend using a gesture for thankful because that is the important keyword in this page, right? For example, I am thankful for my mom because she always cooks delicious food for me. I'm going to help you use gestures. Remember, like I said, like before, like this, like that, and then like this. You have to be confident. Hello, everyone. Yes, hello, Hello everyone. everyone, my name is Mikhail. Today I'm going to talk about Thanksgiving. Why do people celebrate Thanksgiving? Why do you keep on making a big circle there? Not like this. Why? Not like this. Just why? Simply. Why do people celebrate Thanksgiving? Why do people celebrate Thanksgiving? If you're not using your hand, you have to put it in your tummy or where, yeah? 초등고학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초등고학년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시작했는지 짧은 영상 보고 오실게요. 고학년에서 사용하는 교재입니다. 자이스토리 영문법과 그다음에 English 1학년, 중학교 1학년 평가 문제집인데요. 이 평가 문제집 안에 중간중간 모든 단원 안에 문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문법의 흐름대로 자이스토리에서 발췌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오답 노트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어 여러 가지들 하고 있는데 이해가 될 때까지 선생님이랑 다지면서 간다고 보시면 돼요. noun, adjective 이런 거는 아는데 아이들이 형용사, 명사, 부사 굉장히 어려워요. 이 용어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요. 이것을 해소시켜주는 뭔가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두 가지 언어를 같이 사용하시면서 영어가 필요한 아이들, 한국어가 필요한 아이들 다 합해서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뜨거운 물에 갑자기 들어가면 놀라고 차가운 물에 갑자기 들어가면 또 놀라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준비 운동 시켜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잉글리시로드 강사 매튜입니다.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려고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어요. 저는 잉글리시로드에서 5세 반 전적으로 다 맡고 있고요. 5세 반 아이들 파닉스라든지 짧은 스토리 리딩 그런 것들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6세에서는 사이언스를 제가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재미있는 과학 실험도 해보고, 그리고 뭐 자칫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과학, 조금 아이들이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세에서 마찬가지로 리딩도 제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리딩에서는 아이들이 읽은 책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을 도와주고, 등장인물들이 각각 어떤 친구들이 있었는지, 전체적인 줄거리는 어땠는지 요약하고 있고요. 그리고 7세 반에서는 vocabulary 그리고 science를 맡고 있습니다. vocabulary 아이들이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최대한 재미있게 단어들을 설명해주고 예시를 들어주면서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science는 마찬가지로 각종 실험 그리고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는 과학, fact 그런 것들 최대한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IL에서 리딩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수업은 IL, IM 두 번 모두 다 제가 맡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수업에서 아이들이 최대한 재미있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영어로 스피킹,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등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고등부는 전적으로 제가 다 받고 있고요. 아이들이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중학교식 영어 문법 그리고 영어 수업 등 그런 것들을 기초적으로 잡아주기 위한 수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등록 테스트 안내드립니다. 1차 우선 등록 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재원생들 상대로 있고요. 재원생들은 레벨 테스트가 없습니다. 자, 재원생의 기준이 있습니다. 2022년 10월에 정규 과목으로 들어온 학생, 그 다음에 3개월 이상 수강한 학생들이 재원생으로 들어갑니다. 2차 우선 등록 기간은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이고요. 2022년에 잉글리시로드에 대기하신 분들, 이분들은 레벨 테스트가 있습니다. 3차 우선 등록 기간은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 3명의 참석자들 레벨 테스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벨 테스트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2월 3일 토요일과 12월 7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각 연령별로 지금 테스트 시간이 있고요. 12월 1일에 테스트 예약을 진행합니다. 테스트라고 해서 딱딱한 테스트 아니고요.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면서 자연스러운 영유아다운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선생님의 말씀을 어떻게 아이가 응하고 또 어떻게 어떤 카드 내용을 쓸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볼까 합니다. 저희의 입학 기준은요, 가장 크게 보는 것은 태도입니다. 아이가 그 다음에 의지, 모르는 거는 저희가 알려줄 수는 있지만 하려고 하는 의지와 태도, 그 다음에 적합한 레벨을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티스입니다. 안전한 물 3다수를 제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원내에서는 취식, 치음이 불가하고요. 각 교실에 세스코 공기 살균제를 가동하고 정기적인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매일 아침 책상, 의자 소독을 하고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는 본 건물은 60분, 건너편 성경아파트 1, 2차에 120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일 결석은 2월 및 환불이 불가하고요. 모든 등록, 환불, 모든 규정은 교육청에서 제시한 학원법에만 기준을 두고 잉글리시로드 자체 규정이나 법은 없습니다. 네, 수강 예약 방법입니다. 네이버에 잉글리시로드라고 치셔서 예약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거기에서 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잉글리시로드 원장 이세별 샤라였습니다.